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땅이다, 땅뿐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좀 여러 번 제가 땅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금리나 경제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독보적으로 투자 가치 자체의 몸값을 유지하고 계속 끝없이 상승할 수 있는 건 땅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그 이유가 뭐냐면 생산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땅이기 때문에 제가 땅 투자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떤 지역에 선점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입지 노른자 땅을 확보를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시점에 핫플레이스를 투자를 했을 때 그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했을 때에는 영원히 계속 꾸준히 오른다라는 내용을 갖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원히 오르는 게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 땅값이라는 게요. 개발 시점에서 단계 개발이 될 때에는 오르는 게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를 하면 쭉 상승세를 탑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 유입이 될수록 더 극대화되고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더더욱더 계속 극대화가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떤 뭐 땅이 영원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영원히 상승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이게 뭐 자료가 필요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례를 보시면 되죠. 강남이 이렇게 강남권이 딱 형성이 되고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일일 탈환하고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기만 해도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입지, 어떤 노른자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땅 투자할 때 지역 선별할 때 무조건 베스트 지역을 찾아라. 국가가 개발하는 베스트 지역. 그래서 제가 새만금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그것도 경제 수도를 행정 수도도 아니고 경제 수도를 새롭게 개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든 수도를 만드는 것처럼 큰 개발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국가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곳인데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고 수도가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경제 수도를 새만금에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새만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수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아직도 새만금이 특별법도 통과되고 다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 계획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 행정기관들을 정부기관을 다 만들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생으로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는데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개발 투자에 대한 경험도 좀 낮을 수도 있고 경험이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고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확신을 가질 때까지 가지어지기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셔도 알지 않나? 옛날보다 유튜버들이 새만금을 강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제들은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개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개인이 뭐 인정을 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것보단 더 중요한 건 국가가 인정을 했고 기업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새만금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 공간이 부족해서 더 매립을 늘려가고 있는 용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항상 어느 부분을 무엇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거는 긍정적이고 확실하게 그 근거로 확인하고 사실적인 거,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까지 어디가 왔는지의 사실적인 근거에 의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맞춰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두에서 가시는 분들이 항상 세상도 리더에서 가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세상을 바꿔가고 창조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영원하게 상승할 수 있고 내가 투자 한번 잘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건 부동산 중에서 땅밖에 없습니다. 땅. 그러니까 다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입도 있고 하지만 더 깊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땅만큼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고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건 부동산 상품에서도 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동산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아는 분은 알고 안 해본 건물이랑 상가 투자하면 또 오피스도 다 해보신 분들은 알죠. 땅이 최고라는 거. 땅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도 많이 하고 소액으로도 가능하면서 기간도 짧게 갈 수 있다는 거.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단기 투자로 해서 핵심 지역으로 가갖고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보다는 싼 땅 중심으로 평수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도시 외곽지 땅을 사면서 땅 투자가 정말 길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단타로도 얼마나 가능하고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타임이 있고 가능한 위치가 있는데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그 노린자 자리에 그런 요충 지역에 요충 용도의 요충 입지의 땅을 해보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 제 영상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게 이 자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자료 만드는 시간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버거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조금 제가 얘기해드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또 전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투자할 게 없다 보니까 땅을 안전하고 또 수익이 좋고 확실하니까 땅을 이제서 처음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50년 새 이게 3만 30배가 오른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요. 계속 50년 새 쭉 오른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지리적인 위치의 강점적인 부분 때문에도 땅이 아주 귀한 입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중요한 입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가치가 있는데 거기 그 가치에서도 우리가 땅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100% 땅 중에서 약 70%는 산으로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가 평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없는 데다가 이 70%가 산이다 보니까 이 나머지 30%쯤에서 또 핵심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는 땅이 귀하고 귀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들이 소멸이 돼가고 있는 거죠. 대도시들도 소멸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 지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옛날같이 인구들이 계속 늘어날 때의 시점하고 여기저기 개발을 많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거지나 여러 가지 주거지랑 또 시설들을 많이 개발하는 그 때와 지금의 때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하든 어떤 걸 사시든 항상 그 시대에 맞는 것을 그리고 3년, 5년 내가 파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현재 부동산을 토지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발지 토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발지 토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3년, 5년 후에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나 산업의 축이나 기술의 흐름으로 주거지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때 내가 팔 타임에 내 땅이나 내 부동산 자산들을 살
층에, 소비층의 소비 패턴과 소유 패턴 같은 거, 문화예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주거가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지, 직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업지를 사야 하는지 주거지를 사야 하는지 그 또한 아주 중요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무조건 상업지가 최고다. 또 공업지가 최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만에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또 틀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틀리고 또 투자 금액에 따라서 틀리고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1차원적인 부분에서 자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 얘기하면 그게 단주알고 거기에서 또 제 2의 3차 더 좋은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1차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때 단계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천천히 저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가능하실 거다 생각도 들고 또 어차피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저와 맞는 사람을 제가 관리를 잘 해줘야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리고 조금 제가 두루두루 전체 시장을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전체 시장을 이렇게 읽고 가시는 분은 제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와 좀 관점이 비슷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똑같고 그런 부분을 또 고객님들이 저와 좀 맞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저와 맞지 않으면 제가 또 관리해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가 너무너무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저하고 좀 성향이 맞는 거예요. 관점도 똑같고 관점도 비슷하고 삶을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들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와닿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보세요. 저는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뭐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채권부터 금융 적금도 당연히 하죠. 그것도 해보고 오피스텔부터 수입성 부동산이랑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죠? 다 해봤지만 땅만 남고 땅이 제일 돈이 됐다는 얘기는요. 저는 한두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게 되면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죽 답답하면 전문가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부자를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는 선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금액선에서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 조건에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의 특징은 좀 틀려요.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벌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찾아서 하고요. 그 일에 나를 맞추고 그 조건에 저를 맞춰요. 항상 부자들은.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은 일반 개개인들은 나에게 모든 걸 갖다 맞춰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성공하려고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장사 시작하고요. 근데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해요. 먼저. 그러면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수없이 많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개인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를 끝내고 싶어. 정말 갑부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진짜 돈 문제를 끝내고 내 자식 때도 편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식 때까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나의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그분들한테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이 오죽하면 말해도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 흉내만 내도 부자가 가는 곳만 따라만 다녀도 흉내만 내도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2019년도 2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뭐 그전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나온 게 지금 5대 재벌들이
10년간 땅을 소유를 했는데 어떤 땅을 샀길래 제가 그때도 얘기했더니 2.8배밖에 안 올렸어요. 10년을 샀는데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분명히 도시 외곽지 땅 샀을 거예요. 도시 중심권 땅은 10년 갖고 있는데 2.8배? 아니거든요. 도로만 놔도 몇 배인데요. 그런데 아무튼 재벌들도 정보가 있어야 이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 고급 정보이다 보니까 부자도 그 정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도 정보가 난다긴다 하면서 정보가 빠른 기업들이고 재벌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땅은 10년을 갖고 있는데 2.8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대기업들 지금 여기 현대차가 4.7배가 제일 많이 현대차가 그랬고요. 삼성이 2.1배 10년 갖고 있어요. SK는 3.3배, 롯데는 1.6배. 이렇게 지금 대기업들이 5대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재벌들이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10년을 갖고 있어서 너무 조금 본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금 재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저임금도 오르지, 인건비는 계속 오르지, 경기는 계속 좋지 않지, 금리도 낮지, 여러 가지에서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생산을 해낸다고 사업이 예전같이 수입이 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생산활동보다 더 땅을 사재기인데 더 주력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부자들은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땅을 사서 부자를 했어요. 다 부동산을 하잖아요. 일단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귀해서 더더욱더 땅을 갖고 싶어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임대 수입을 갖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 수입을 원하죠. 월세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그건 전 세계 누구나의 꿈이죠.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도 재벌들이 한대잖아요. 5대 재벌들이. 재벌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여러분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새만금도 국가가 기업이 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개개인들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검증이 끝났고요. 국가가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특별국가를 통과하고 100대 과정에 포함이 돼서 행정기관을 2개나 정부기관을 새만금 개발청을 해서 새만금만 개발 계획을 하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계획하는 곳을 만들고 새만금에서 개발한 것을 직접 개발을 하는 새만금 개발공사도 정부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데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 호재를 다 살펴보세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다 생기는 곳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관세, 무노조, 무세금, 땅값, 무임대, 임대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 조건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 어디 있는지 보시고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론 물류가 가장 핵심이죠. 물류가 원활하기 때문에 오는 이유가 가장 커요. 기업들은.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런 관세부터 여러 가지 법인세 면제부터 이런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한번 보세요. 도로 교통이 몇 개가 생기는지. 조선소 하나 생기면 뭐합니까? 테크노블리 하나 생기면 뭐예요? 상기 신도시 하나 생기면 뭐예요? 하나하나지만 여기는 지금 동시다발로 수많은 것들이 지금 국가가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고 타이틀을 걸고 지금 개발을 하는데 안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개발 호재가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 새만금 부안에는 핵심 요충도로는 다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새만금 개발청에 다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자해서 투자 기간까지 보장한다. 2024년 도로가 난다. 아무것도 개발이 안 돼도 도로가 나면 땅값이 기본적으로 3-4배는 올라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느 지역이든 통계치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확인하셔도 돼요. 알아보셔도 되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알아야 확신이 생기거든요.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가 안 돼서이죠.
그래서 재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45조로 토지 보상을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항상 투자할 때 중요한 거, 다른 데도 다 정책이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45조를 2020년도에 다 푼대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는요, 어떤 투자에 집중해야 하냐? 땅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푼대잖아요. 더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땅의 성향이, 위치가 어떻게, 이 특징이 있죠. 불변의 가치,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불변의 가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또 그 자리 그 입지에 그 땅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 가치 때문에 내가 그 명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명당짜리 팔 하나만 비껴도 명당이 안 되는 그 명당 자리에 핵심은 그 땅을 제가 갖고 있으면요, 이게 그 영화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명당을요 갖고 있으면 나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땅이거든요. 근데 그런 복이 된 땅을 여러분이, 내가 그 자리를 사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흔한 땅 사는 것처럼 취급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노른자 땅은요, 내가 명당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문이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땅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른자 명당 자리를 내가 사는데 그 명당이 여기 아니고 또 명당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명당이 될 수 있는 땅은 진짜 0.02%도 안 돼요, 정말로. 거기에서 그 명당에다가 도로 붙어 있고요. 핵심 그것도 순환 요충도로. 그 땅이 얼마나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 때 핫플레이스를 살게 되면 투자 시점에서 가장 핫하고 아주 그 인기 있고 아주 모든 조건을,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기업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지역을 내가 선별해서 산다고 하면 당연히 인생이 바뀌죠. 그 조건 중에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라 개발이 이미 끝난 현재 도시, 현 구도심이 아니라 구시가지가 아니라 앞으로 구시가지에 가까운 곳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는 곳에, 국가가 허가를 이미 해놨어요. 허 벌판인데 허가된 걸로 요충도로에 핵심 도로가 붙어있는 땅으로 그 땅을 확보한다는 게 여러분 명당을 찾는 거예요. 용도로만 보시면 또 안 돼. 용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지를 보실 줄 아셔야 돼. 근데 입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 명당인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그 땅을 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용도가 같으면, 같은 도로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안타깝죠. 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얘기한 건 제가 갖고 있는 고구를 똑같은 게 투자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당연히 똑같은 용도의 땅으로 똑같은 도로에 붙어 있으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죠. 하지만 거기서 명당이 따로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상업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들어간 자리는 하나잖아요. 백화점이 이렇게 쭉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똑같은 상업용지 샀는데 백화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 그 입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땅값이 또 최대한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첫 번째는요,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라 개발이 될 지역, 신도시, 국가가 정한 거. 그래서 국가가 개발하는 민간이나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요.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그리고 국가를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을 개발하는 것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수도를 만든다? 그럼 어디를 이렇게 투자해야겠어? 당연히 수도에 투자해야죠. 수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일생일대 내 인생에 가장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를
투자를 해야 하고, 내가 투자할 때 수도가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국가 사업 중에서 경제도시를 추려야 하고, 경제도시이면서도 인프라가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도 또 거기서 다 따져야 돼. 특히나 항만을 꼭 반드시 따져야 돼. 수심이 제일 깊은 항만, 경쟁력 있는 항만이 어딘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 항만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거죠. 그 기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인구는 끊임없이 몰릴 수밖에 없고, 젊은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출생이요.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땅이며 집이며 뭐 상가부터 이런 상업들, 장사들도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도시는 소멸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우선순위로 대도시요. 현재는 대도시 망정, 일자리가 없는 대도시는 소멸도시로 될 수밖에 없는, 장래적으로 계속 내가 팔타이밍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왜 투자하느냐는 거죠. 조선도 하나 생기면 뭐예요? 테크노밸리 하나 생기면 뭐하고, 신시가지 하나 생기면 뭐, KTX 하나 생기면 뭐하냐는 거죠. 거기에 2개, 3개 생긴다고 해도 뭐하나요, 여러분들? 수도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여기도 이게 생기니까 좋네 이러지 마시고, 전체 시장을,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읽고 베스트를 찾으셔야 해요. 베스트. 꼭 하나를 보고, 하나 2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산업도 어떤 산업들이, 어떤 분은요 전문가인데 계속 기업 투자하는 것만 강조하거든요. 대기업들만, 삼성이 들어가는 것만, LG가 들어가는 것만 막 이렇게 강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삼성보다 국내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잘 선별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건 삼성이 투자하는 지역들을 해야 할 때는 그때 시대의 그 기술에 맞게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요 삼성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통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1위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신교통 수단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가 팔 타이밍에 그것들이 상용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이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을 선별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그래서 수도를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 지역이 가장 핫하고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늦게 보이겠지만, 도로만 나게 되면 개발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개발지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도로 날 때까지만 더디지, 도로 나면 금방 뚝뚝뚝뚝뚝 아파트 들고 그냥 뚝뚝뚝뚝 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도로가 2023년도까지 난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답 나오는 거예요. 나의 혼자 생각으로 개인들이 도로를 멀 것이다 어쩐,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도로가 나게 되면 일단 건물들이 지어지고 개발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2, 3년 사이에 아파트들 올라가면서 바로바로 상권들 형성은 뚜뚜뚜뚜 운영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거를 못 기다려, 그걸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래될 거다, 길 거다라 얘기하는데, 물론 투자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채워져 가는 공간들은 있지요. 그래서 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신도시가 온전하게 재구시를 하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겠지만은, 도시마다 좀 틀리겠지만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게 단계적으로 그 입지 타이밍에 그 지역에 또 맞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경험이 있는 분은 제 말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새만금은 지금 현재 투자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 때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댓글 다는 곳에다가 꼭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을 제가 쭉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나머지 영상들을 쭉 이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많은 도움이 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전 세계의 부동산 숲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숲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는 세계에서 아시아권을 주목을 받을 거예요. 투자 지역으로요. 근데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지역을 각광을 받을 건데,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짐 로저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10년, 20년 이제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통찰을 해냈긴 했는데, 그 통찰하는 내용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을 했기 때문에 100%만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말한 조건에 의해서 한국이 되는 건 맞는데, 한국에서도 새만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은 그 치우쳐 있는 내용을 갖고 대한민국을 추천을 한 건데, 그런 내용까지 좀 얘기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새만금, 그리고 돈이 되는 땅들 투자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2020년도는 반드시 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 하고요. 투자 상품은 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내용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게 정말 명당을 차지했을 때, 노른자 자리를 차지하면 평생 계속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건 투자 상품은 땅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